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 기록해 놔야 된다. 라는 의미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법에 정해져 있는 대정부 질문, 그 취지가 뭡니까? 입법부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행정부를 대표하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상대로 해서 국민들께서 꼭 알아야 되는 그러한 내용을 묻고 과학적 진실을 답변으로 드러내는 것. 이것이 대정부 질문입니다. 근데 저간에 벌어지고 있는 특히 야당 쪽에서 지금의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하고 있는 질문 내용을 보면은 공연한 트집 잡기, 폭로쇼 근거 없이 벌이기, 대답하는 국무위원들을 곤경에 빠뜨리기, 그래서 자기들끼리 박수치고 좋아라 하기, 이거에서 단 1cm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한덕수 총리의 경우에 어떤 좀 민감한 질문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초기 단계부터 자세히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좀 신중한 그런 답변 태도를 취할 때가 많았습니다. 저도 자세한 것은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방송에 그렇게 보도되고 있더군요. 뭐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답변을 이어가는 방식은 이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도 갖고 또 참모들로부터 자료를 보완받을 시간도 갖기 위해서 하는 그 초동 단계에서 신중한 답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놓고 일부 정치권에서는 도대체 신문총리냐 이런 비아냥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것이 본질은 아니죠. 지난주에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정, 강선우, 양이원영, 김성주, 어기구, 이 5 현역 국회의원들의 그 질문 태도를 보고 우리나라 대정부 질문의 현장 수준이 저렇게 엉망진창으로 나락에 떨어져 있구나 하는 걱정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한 총리를 포함해서 이제 그 국무위원들도 더 이상 그 말도 안 되는 근거 없는 일방적인 폭로쇼와 근거 없이 트집 잡기에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분명하게 대처를 하자 이런 것 같습니다. 한 총리의 경우에 뭐 그 오염수를 마실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치졸한 질문에 대해서도 1만 베크렐이라는 어떤 전문적인 용어와 수치까지 제시를 하면서 거기에 부합한다면 못 마실 것 없는 것 아니냐 이런 과학적 답변을 시도하고 노력하고 있는가 하면 이제 지금 윤석열 정부가 긴축 재정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은 재정을 더 불리라는 것 아닙니까? 한 총리는 거기에 대해서 빚을 정부가 더 내는 것은 미래 세대를 착취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또 맞받아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 얼토당토하는 트집을 잡다가 뜻을 이루지 못한 민주당 의원들 아마 화가 단단히 난 모양이에요. 총리를 경질하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 하이라이트는 고민정이었죠. MB정부 때 국정원에서 만든 문건이다. 이제 이러면서 이동관 지금 방통위원장으로 가장 유력시되고 있는 그 후보를 이제 공격하기 위한 그런 근거로 삼았던 고민정인데 한덕수 총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거는 질문 요지서에 포함된 내용이 아니다. 내가 받아본 고민정 의원의 질문 요지서에는 저 문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국회법을 좀 보시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한술 더 떠서 김한규 민주당 원내 대변인이 그랬어요. 총리가 면박을 주는 대상이 유독 젊은 정치인 그리고 여성 정치인이다. 내가 중년 남성으로서 불쾌했다.
이제 이러면서 김한규 대변인은 은근슬쩍 이것을 젠더 문제로 불을 딱 붙이는 겁니다. 반면에 남인순 민주당 의원의 경우에 총리하고 25분간 40개가 넘는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모범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모범도 아니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오죽하면 모범이라는 말을 썼겠습니까마는. 이제 그런 식의 대정부 질문이 오고 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일부 그 악독한 무리들이 이 소금 사재기를 하고 있잖아요. 일본 오염수 처리수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소금값이 폭등할 것이다 라는 괴담을 퍼뜨리면서, 그런 천일염 사재기 문제라든지 세슘, 스트론튬 다의 전문 용어입니다. 피폭에 관계된. 그 다음에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론도 아주 조목조목 따지고 여기에 대해 답변을 또 듣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일반인들의 이 방사선 피폭 선량 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1mSv, 이제 여기에 기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 뭐 이런 얘기를 주고받는다든지. 결국 한덕수 총리도 남인순 의원에게는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다면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단호히 반대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태원 유가족이 원한다면 총리가 찾아뵙겠다, 이런 답변을 또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총리실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보도를 보면은 남인순 의원의 경우에 국회법이 정한 바 그대로 48시간 전에 질문 요지서를 보냈고, 그 국회법에 보면은요 122조의 2에 분명하게 써 있습니다. 48시간 이전에 보내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보내라. 구체적으로. 그걸 하기 위해서 남인순 의원은 A4 용지 7장 분량, 다른 국무위원들 것까지 다 합하면 11장 분량, 총리를 상대로 해서는 7장 분량. 여러분, A4 용지 7장이면요 어마어마한 분량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냈던 겁니다. 그런데 고민정 의원이 보낸 질문 요지서를 보면은 줄수로는 딱 4줄인데요. 질문이, 여러분 질문 들어보시면 정말 하품이 나오실 겁니다. 야, 이 정도야? 뭐냐면은요, 이동관이 적임자냐? 이런 밑도 끝도 없는 얘기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동관이 적임자냐? 임명권자가 대통령인데 총리한테 적임자라고 묻는다는 것 자체가 이게 매우 부적절한 것인데도, 어찌됐건 이동관에게 이러이러한 이력이 있고 과거에 이런 발언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런 결과가 빚어졌고 뭐 이런 얘기를 쭉 열거를 하고 제시를 하고, 거기 관련된 녹취가 있으면 녹취, 문건 있으면 문건 제시를 하고,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총리의 생각이 어떠냐라고 묻는 식의 그 어떤 질문 요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이 고민정이 총리에게 보냈다는 질문 요지서를 보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이동관이 적임자냐? 두 번째, 이동관이 업무를 잘 수행할 것이냐? 세 번째, 이동관이 논란이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정말 중학생한테 스터디 과제를 내줘서 한 2, 3일 또는 일주일 뒤에 그 질문 한번 만들어 봐라 해도 이렇게 안 만들 겁니다.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국민들이 궁금해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자기의 참모들 7, 8명 있잖아요. 뭐 합니까? 그런데 그런 거는 일절 들어있지 않는 그런 딱 3가지 질문이 있는 겁니다. 고민정이 한덕수 총리한테 했다는 질문 요지서, 제출했다는 질문 요지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임자냐? 업무 잘 보겠느냐? 왜 논란이냐?
한덕수 총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 서류와 관련된 건 단 한 번도 48시간 전에 저에게 전달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서류하고 관련돼서는 나한테 전달된 게 하나도 없다. 답변을 원하신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원하신다면 저도 총리실로 돌아가서 그 문건에 대해서 검토를 한 뒤에 일주일 뒤쯤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총리는 대답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총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대목인데요. 고민정 의원, 여기서 이제 총리한테 한 방 먹었다 싶었던 모양이죠. 불그락불그락 했는지 어쩐지 아무튼 그 이튿날 CBS 라디오에 나가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의원들한테 정해진 시간은 12분이다. 그날 제가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등 48시간 전에 질의서를 주지 않았다는 것은 허위 사실이다. 총리의 공식 사과를 요구한다. 여기에 고민정 의원한테 분명하게 따져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고민정은 한 총리한테 허위 사실을 말했다. 라고 꼬집었는데 그냥 제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고민정이 허위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총리의 답변은 정확하게 이겁니다. 질문 요지서가 오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국정원에서 만들었다는 문건과 관련해서 전달받은 바가 없다. 이게 한 총리의 답변의 그 정확한 앞뒤 내용입니다. MB 정부 때 국정원이 이동관과 관련해서 언론을 장악하려고 만들었다는 저 문건, 저 괴문건일지도 모르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저 문건에 대해서 고민정 의원실이 국회의장을 통해서 의안실을 통해서 국무총리실로 전달된 바가 없다. 저 문건에 관하여 라고 했던 것이 한 총리의 답변인데 고민정이 라디오에 가서 허위사실이라고 한 것은 질문 요지서를 주지 않았다고 했다. 아니잖아요. 언제 한 총리가 질문 요지서를 안 줬다고 했습니까? 저 문건과 관해서 전달받은 바가 없다고 했지. 그런데 그것을 고민정은 얼렁뚱땅 이걸 버무리면서 이걸 거짓말을 해버리는 겁니다. 한 총리가 질의서 안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구체적인 앞뒤 맥락을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은 고민정한테 홀딱 넘어가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일부 좌파 언론들은 이런 고민정을 역성들고 응원하면서 한 총리가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것을 마치 기정사실처럼 다 기술하고 언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고민정이 라디오에서 의원들한테 정해진 시간은 12분이다 그랬는데요.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고민정 거짓말한 겁니다. 국회법에 보면은 정확하게 의원한테 주어진 시간은 20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분. 총리실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민정 의원이 질의서를 보낸 건 맞다. 총리도 알고 계신다. 그러나 그날 본회의장에서 제시를 한 그 문건, 그것은 이미 보낸 질의 요지에는 없는 질문이었다라는 뜻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이지요. 여의도에서는 혹자가 이런 말도 합니다. 국회의원이 언제 시시콜콜해서 보냈나, 그렇게 고민정이 보낸 것처럼 몇 글자 보내서 보면 되는 거지. 참 이것도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이런 인식을 아직도 여의도의 일부 구닥다리, 구악, 적폐 정치인들은 갖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그렇게 해왔잖아. 국무총리하고 장관들이 이 야당 의원들 앞에 설설 겨야지. 어디다 대고 지금 반발이야? 몇 글자 찍찍 적어서 보내면 다 알아서 기어야지. 이런 특권의식, 갑질의식이 머릿속 저 밑바닥에 아직도 깔려있는 겁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의 본질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정부 질문이라고 하는 국회 본회의장의 그 문화 풍토가 과학적인
전후 배경을 소상하게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국민들이 꼭 아셔야 되는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여러 가지 이 상황, 진실을 총리와 국무위원들, 장관들 입을 통해서 조곤조곤 설명을 들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이 양아치를 닮은 의원들이 이걸 그냥 무슨 쇼장으로 만들고 총리하고 장관들 얼굴을 막 붉게 물들여야만 자기가 질문에 성공한 것처럼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곤경에 빠뜨리고 함정 수사하는 그런 비슷한 질문.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막 이런 문건을 내보이면서 알고 있었습니까? 본 적 있었습니까? 그럼 좀 약간 당황스럽잖아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걸 제시하면서 있느냐고 자꾸 호통을 치고 다그치고 있면 이제 그러면 그런 분위기를 타고 계속해서 질책을 하고 질타를 하고 손만 안 내밀었지 거의 멱살 잡고 뭐 얼굴에다 손찌검을 하는 것처럼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요즘 뒷골목에서도 그렇게 질문 안 합니다. 그런 풍토가 채 사라지지 않고 그것을 아직도 정치적으로 매우 그 정치적 자기네 진영의 정치적 에너지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그런 힘으로 악용을 하고 있는 그런 문화가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내년 총선 선거를 정말 잘해야 된다. 그래서 22대 국회에서부터는 이러한 그 풍토가 싹 사라진 새로운 그 문화가 정착이 되는 국회 본의장의 대정부 질문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